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생사에 관한 오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미 숨져 있는 분인데 살아있다고 잘못 보도한 사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라크 선교활동 중에 그 무장 세력에 처참하게 살해됐던 그 김선일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그 2004년 6월 23일자인데요. 이때 국내 대부분의 신문들은 일면 톱 기사로 이라크 무장 세력에 납치된 김선일 씨가 생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는 김선일 씨의 생존 여부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죠. 네.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1시 40분경에 아랍 방송인 알자지라가 김선일 씨가 처형됐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180도 바뀐 거죠. 네. 이때부터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한국일보 등 그 주요 일간지들은 새벽에 시내 배달판 일면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네. 그 앞전까지는 김선일 씨가 이제 생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면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새벽에 모두 이제 처형 사실을 전하는 걸로 일면을 이제 교체한 겁니다. 네. 방송 같은 경우도 마감 뉴스까지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특보 체제로 돌아가면서 처형 사실을 신속하게 좀 알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그 일면을 교체하지 못한 신문들이 있었는데요.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이 일면 기사와 관련 기사들을 전혀 교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김선일 씨가 생존하고 있다는 기사 그대로 독자들에게 이제 배달이 된 겁니다. 예. 그 한겨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원래 첫 판에는 김선일 씨가 살아있는 듯하다 이런 제목을 뽑았다가 나중에 판을 바꾸면서 오히려 사망했다. 생존하고 있다. 네.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목을 바꾸기도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그 의도치 않은 대형 오보를 치른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의 경우는 당시에 그 책임선에 있던 간부 2명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한겨레 안팎에서는 당시에 그 긴급 상황에서의 어떤 보고 체계라든가 그리고 제작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제기됐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제작 환경이라 하면 이게 신문이라는 거는 방송처럼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찍어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예. 윤전기를 세워야 되니까요. 네. 그 신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배달망도 문제가 있어요. 배달망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새벽 시간에 교체가 가능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신문들은 그 한 번 찍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에 내고 계속 그 기자들 말로 속된 말로 판가리를 하거든요. 몇 판에 이제 계속 내다가 뭐 조선일보라든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신문사들은 뭐 새벽 2시, 3시까지도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좀 그 중소규모의 신문사들은 그런 문제들이 어떤 기계상으로나 네. 금전적으로나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보의 책임을 면하기는 네, 어려운 거고요. 맞습니다. 자, 반대로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 사망했다고 보도하는 사례. 이건 뭐 더 치명적인 오보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 살아있는 한 유명 연예인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던 오보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CBS 노컷 뉴스인데요. 지난해 10월 17일 날 그 인기 댄스 그룹 쿨의 멤버 그 유리 씨가 살해당했다는 보도를 해서 아주 큰 충격을 불렀습니다. 네. 쿨은 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기 그룹인데요. 그 노컷 뉴스는 이날 오전 7시경에 아침에 그 유리 씨의 사망을 알리는 속보를 일보로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 기사를 통해서 그 유리 씨가 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는 취객들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망을 했다는 좀 상세한 내용들을 보도를 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충격을 불러왔었는데요. 하지만 사망자는 유리 씨가 아닌 것으로 곧 밝혀졌습니다. 그 해당 그 소속사에서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유리 씨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같은 그룹 멤버의 전 부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오버가 났던 과정을 좀 보면요. 그 해당 기자는 그 한 방송사 PD에게서 그 유리 씨가 살해당한 것 같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이죠.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을 만나서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 씨가 사망한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구급대원은 사망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구급대원은 유리 씨가 죽었다는 부분을 확인해 준 게 아니고 사망 사건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인데 네. 기자는 이것이 유리 씨가 사망했다고 이제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사를 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만 여유를 갖고 그 확인을 했으면은 충분히 이제 체크할 수 있었던 기사인데 그 요새 인터넷 언론들이 굉장히 속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예 뉴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오보가 나면은 실수인 경우가 상당수기 때문에 바로 잡혀지는데 이거는 그 속보에서까지 상세한 보도에서까지 오보가 유지돼서 네. 더 여파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사망자의 이름, 직함, 이게 좀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사실 기자가 조금 더 상세히 취재를 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인데, 뭐 이런 사례가 종종 있더군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그 기사에서 이름이 틀리면 상대방의 굉장히 면목이 없어지는데요. 네. 더군다나 이게 사망에 대한 기사면은 더더욱 그렇겠죠. 연합뉴스의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4월 22일입니다. 네. 이때 오후 3시쯤에 연합뉴스가 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해선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이 위원의 차가 서울 성동구 쪽 강변북로에서 발견됐는데 운전자이던 이 위원은 숨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많은 언론들도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서 사망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그 이 위원의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 보도했던 언론들도 꽤 있었는데요. 이때 이해선 전 의원은 포털 검색어 1위로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사망한 분은 이해선 최고위원이 아니라 그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고 이해삼 위원은 당시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은 그 동료들과 수련회를 다녀오는 중에 차 속에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변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이게 명백한 오보라고 그 정정을 요구하면서 오보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뭐 이런 토로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해당 기자는 그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취재를 하다가 그 피해자의 이름을 착각을 해서 기사를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를 따라서 보도했던 언론들도 일제히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기사를 내느라고 한바탕 소동을 겪었던 그런 이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선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과 네. 이해삼 네.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혼동해 왔던 거군요. 예. 네. 그 이해선 위원은 여성분이고 네. 그 이해삼 위원은 남성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실수를 하게 좀 됐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제일 먼저 이제 알아봤던 사례가 숨진 사람을 살아있다고 한 오보 네.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흔히 사실관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도 바꾸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네, 서해 회리오 사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많이 잊혀졌습니다만은 서해 회리오 사건에서도 그런 오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서해 회리오 침몰 사건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큰 참사였죠. 그러니까 1994년 10월 10일에 벌어졌는데요.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그 29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의 오보 대참사로서도 기억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의 오보 퍼레이드는 그 사고 이틀 후인 12일에 그 한겨레가 당시 그 페리오 선장인 백선장이 살아있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내면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는 당시에 그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네. 그 목격자들이 그 백선장이 구조원에서 내려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마을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다.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한겨레는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당시에 백선장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그 현지에서 좀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위도까지는 기자들이 못 들어갈 때인데 한겨레 기자가 직접 들어가서 그 소문과 목격자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기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다른 언론들도 백선장의 행방을 쫓는 기사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중국으로 갔다, 뭐 일본으로 갔다, 외국으로 피신했다는 등 갖가지 축측 기사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도 백 씨 집을 압수수색하고요. 지명수배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고요. 이를 통해서 백선장은 대형 참사의 어떤 공적으로 이제 지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사라졌다.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네. 하지만 당시에 사고 바로 전날 창간했던 내일신문이 백선장은 죽었다라는 반복 보도를 내면서 조금씩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백선장의 시신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오보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백선장이 발견된 곳은 조타실이 아니라 선실 좀 아래층에 있었는데요. 결국은 승객들을 구조하다가 끝까지 숨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상당히 주의를 많이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애초에 백선장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조타실 먼저 뒤졌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선장이면 조타실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색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선실까지 들어가 보니까 이제 백선장의 시신이 나왔던 겁니다. 네. 결국 당시 목격자들은 그럼 왜 착각을 했는가 이런 의문들이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백선장하고 이 목격자들이 착각했던 지서장, 파출소 지서장, 신임 파출소 지서장 분인데요. 두 분이 외모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약간 옷 입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깜빡 속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주민들이 착각을 했던 걸로 나중에 밝혀졌고요. 오보가 밝혀진 뒤에는 또 언론들은 다시 좀 비난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백선장을 공적으로 몰다가 이후부터는 영웅으로 이제 추어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끝까지 승객들을 구조하면서 결국 자신도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선장으로서 이제 추어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다시 빈축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언론단체는 이 사건이 발생한 10월 10일을 언치일로 선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백선장 가족은 이 오보소동으로 상처를 입고 고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서요. 주변을 좀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월 10일 언치일. 어떤 단체가 이날을 언치일로 선언한 거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언론단체 여러 군데서 연합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네.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자, 세계적인 거물 인사는 늘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속보 경쟁이 붙기 때문에 네. 언론사들이 늘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을만 하면 그와 관련된 오보들이 나오곤 해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장점인 중국 전 국가주석 사망 오보입니다. 네. 일본의 주요 신문인 산케이 신문과 홍콩의 민영방송 ATV는 2011년 7월 7일에 장점인 중국 전 국가주석이 간암으로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시사통신이 보도가 나온 몇 시간 뒤에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반박 기사를 냈고요. 네. 장 전 주석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오보는 장 전 주석의 와병설이 돌다가 1일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에 불참하자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오보가 밝혀진 뒤에 산케이는 일매 사과문을 실었고요. 네. ATV는 보도 담당 부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북한처럼 좀 사망이나 와병 관련된 오보가 많은데요. 1997년 별세했던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생전에 사망 와병 오보가 한 500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그래요? 그렇게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장점인 전 수석은 아직 생존해 있잖아요. 네,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 관련된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미국 폭스뉴스가 있는데요. 네. 폭스뉴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2번 오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이라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2011년 5월 1일 날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름이 약간 비슷하죠. 오사마 빈 라덴이 미 해병대에 사살됐었는데요. 예. 당시 폭스뉴스는 이 뉴스를 긴급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폭스뉴스 워싱턴 방송의 윌 토마스 앵커가 오바마가 죽었다라고 보도를 코멘트를 한 겁니다. 네. 그 당시 자막에도 오바마 빈 라덴이 사망했다고 자막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을 오바마로 말 실수를 한 거네요. 그러면 말 실수를 한 것이죠. 사는 빈 라덴이
죽었다라는 걸 전달하는데 네. 오사마가 아니라 오바마라고 한 거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원래 본명이 오바마 후세인, 그러니까 버락 후세인 오바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예전부터 좀 이렇게 빗대서 오바마 대통령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빗대서 아랍 어떤 무장 세력하고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미국 SNS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폭스뉴스에 진심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비아냥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달 이후에도 또 오바마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오보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2달 뒤인 7월 4일이죠. 폭스뉴스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격당해서 사망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예. 하지만 폭스뉴스는 이게 자기네들이 낸 것이 아니고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해서 오보가 나왔다면서 해명 방송을 내보냈고요.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웬일인가요? 오늘은 조선일보 관련된 오보 사례가 없네요. 네. 제가 모든 사마에 관련된 오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하지만 저번에 한번 김일성 주석 사망 관련 오보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86년도에 있었던, 상당히 그때 대형 오보였는데, 그 옛 부분들은 제가 모든 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망에 관련된 오보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오보 사례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와 함께 사람 생사에 관한 오보들 정리해봤습니다.